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9월 4주차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5종목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9월 4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9월 19일에서 20일은 하나금융 24호 스펙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20에서 21일은 RP바이오, WCP,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환불금으로 이렇게 4종목 청약이 가능합니다. 9월 22일에서 23일은 썬바이오 단독 청약이고요. 이렇게 4종목 환불금으로 썬바이오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RP바이오는 염지 캡슐, ADM, ODM 업체고요. WCP는 2차 전지 분리막 업체, 썬바이오는 패길레이션 바이오 기업, 하나금융 24호하고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은 스펙주입니다. 공모가가 상당 기준으로 WCP가 1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당연히 공모 규모도 9천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RP바이오하고 썬바이오는 156억, 99억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요. 스펙주들도 140억, 100억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스펙주는 아닙니다. 먼저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일단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WCP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 업종에 속하는 RP바이오, 썬바이오는 아무래도 WCP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긴 하죠.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은 없지만 높은 수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삼성스펙 같은 경우에는 따상 이상을 치기는 했지만 이 두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먼저 스펙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펙주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불일이 짧고 청약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규모가 작으면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청산시 반환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이자율, 청약 증권사 스펙들의 현재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먼저 환불일과 청약 수수료를 보면은 둘 다 2일로 무난하고요. 청약 수수료도 일반적인 2,000원으로 특색이 없습니다. 공모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이 100억으로 140억인 하나금융 24호 스펙보다 더 적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1.5%, 1.85%로 고만고만합니다. 9월 13일자 기준 증권사 스펙들의 평균 가격을 보면은 하나금융 24호 스펙은 2,297원, 하나플러스 제3호 스펙은 2,155원입니다. 스펙 평균 가격이 하나금융 스펙이 더 높죠. 이 정도면은 10% 이상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WCP 빼고는 모두 156억, 99억으로 코스닥 소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RP바이오하고 썬바이오는 기간수 예측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RP바이오하고 썬바이오는 구주 매출이 없지만 WCP는 18.44%로 비율은 적지만 구주 매출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2년 1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주 유통하는 금액이 254억, 14%, 총 유통하는 금액은 556억, 31%입니다. WCP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통하는 절대 금액이 4,477억, 1조 3,477억으로 매우 많습니다. 물론 비율로도 13%, 40%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3%, 37%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유통하는 절대 금액이 작은 편이죠. 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물량이 62%, 67%로 매우 많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RP바이오는 보통 수준, WCP는 나쁜 수준, 썬바이오는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통 특례 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례 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WCP하고 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특히 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WCP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의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데요. 이 KB증권만 최소 청약이 20주고 나머지 증권사는 10주입니다. 따라서 WCP는 KB증권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최소 청약 금액이 100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소 청약이 20주고요. 썬바이오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10주가 최소 청약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월 4주차 청약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은 당연히 WCP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모 규모가 가장 큰 데다가 업청도 2차 전지로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환매 청구권까지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물론 공모가가 좀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부디 기관 수익 결과가 잘 나와서 간만에 공모주로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두 종목인 RP바이오하고 썬바이오는 일단 공모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령 기관 수익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주의를 해야 할 종목은 바로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 썬바이오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답게 유통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청약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썬바이오는 현재 적자 기업으로 특례 상장이기까지 합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은 모두 고만고만합니다. 소소한 수익을 내실 분들에게는 그래도 할만하겠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배정 수량이 적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넷째 주에는 5종목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참 즐거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9월 넷째 주에 있는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KB,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하나증권 이렇게 6개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청약 수수료는 KB증권만 1,500원이고 나머지는 2,000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CP 청약을 위해서 KB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 이거 우선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WCP 청약이 가능하지만 삼성증권은 배정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일에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식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식 결과와 상장이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